네, 2020년 이후에 정보 처리 기능사 아주 많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등장하는 기출 문제들만 모아서 유형을 분석하는데, 오늘은 3차 기출 문제 유형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또 기출 문제가 출력될 것인지 그 결과를 예측해서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이 수업을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의 대멀쌤입니다. 자, 먼저 C 언어하고 자바 이렇게 두 개의 언어가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C 언어로 문제가 나와도 자바 코드도 보여주고요. 반대로 자바 코드만 나와도 C 언어까지 보여주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즉, 한 번 공부하면 두 개, 그리고 하나의 출력 값을 통해서 다른 출력들을 예측하는 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1타 몇 P입니까? 몇 배의 효율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바보다는 C 언어가 조금 더 편하니까 C 언어 먼저 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은 문법이죠. 자, studio.h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포함하고 있는, 즉 사전을 보겠다는 거예요. 스튜디오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는 뜻이에요. 자,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표준 입출력 헤더 파일을 참고해서 아래에 있는 scanf나 스위치문이나 프린트문이나 이런 함수들을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void main 했고요. 자, 메인 함수인데, 이 메인 함수가 실제로 출력할 때 형식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int a 해서 a라는 값을 정수형으로 지금 준비했죠. 자, a라는 값을 정수형으로 준비했어요. 선언이라고 하죠. 선언. 자, 선언을 했어요. 선언한 다음에는 scanf를 통해 가지고 이 a 값을 키보드로 입력받고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을 받고 있죠. 키보드 입력을 받아서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을 구동하고 있어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을 구동하고 있는데, 이 스위치 케이스 문은 이 a라고 하는 변수의 값에 따라서 그 a의 값이 1이면 이 1번과 2번 사이에 있는 명령문을 수행하고요. 2이면 요만큼, 3이면 요만큼의 명령문을 수행하게 되어 있어요. 즉, 그러니까 A의 값이 1이면, 2면, 3이면 경우에 따라서 실행되는 명령이 다른 거죠. 1을 선택하면은 A는 1이라고 출력되고요. 2를 입력하면은 A는 2라고 출력하고, 그리고 3을 입력하면은 A는 3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printf문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이 스위치 케이스문의 이 중괄호 부분이 있죠. 이 중괄호 부분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이 중괄호 부분이 어디서 끝납니까? 이 중괄호에서 끝나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 중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브레이크 밟으면 중괄호 바깥으로 여기로 나가요. 브레이크는 중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모든 브레이크는 다 중괄호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자, 브레이크 바깥에는 이제는 명령문이 없기 때문에 종료되겠죠. 프로그램이 종료될 겁니다. 자, 그래서 A 값을 키보드로 입력받고, 그 A 값에 따라서 1이면은 A는 1, 2면은 A는 2, 3이면 A는 3. 그리고 이제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디폴트는 기본값이라는 겁니다. 기본값. 그러니까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닐 때 1, 2, 3의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입력받았을 경우에는 기본값으로 입력 오류라고 표현하기로 된 거죠. 그리고 디폴트 문에도 당연히 브레이크 문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위치 케이스 문이에요. 자, 스위치 케이스 문은 자바에서도 똑같은데요. 자바는 문법만 조금 다를 뿐이고,
이 int a 부분, 자 int a 부분 그리고 a에다가 next int라고 해서 정수값 집어넣는 부분 조금 다르죠. 하지만 스위치 케이스 문, 스위치 케이스 문 그리고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디폴트까지 브레이크 문도 다 똑같이 있고요.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C 언어에서 스위치 케이스 문을 공부했으면 자바에서도 스위치 케이스 문을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자, 그럼 스위치 케이스 문은 이 조건문인데 이 조건문은 대표적인 조건문이 바로 if문이죠. if문이고 그리고 그 if문이 중첩 if문으로 표현될 때 많이 사용되는 if else문도 있고요. 그리고 if else문에서 모든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때 else문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if 조건식은 뭐였죠? a가 1이다. a가 1이다. 등호는 2개 넣어야 되겠죠? a는 1이다. 이 두 번째 조건식은요? a는 2다. 세 번째 조건식은요? a는 3이다. 라고 한다면 이 스위치 케이스문의 위에 있는 명령문과 같은 그 효과를 내겠죠. 명령 4는 입력 오류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입력 오류라고 넣어주시면 완전히 똑같은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위에 스위치 케이스문을 아래 if else 문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 이해해 주세요.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else문은 이 else문은 스위치 케이스문에 있는 디폴트와 아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즉 그러니까 그 외가 되겠죠. 그 외. 지금 제시된 조건들의 외. 지금 조건들이 하나도 맞지 않았을 경우에 라는 뜻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기본적으로 반복문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반복문에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해당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escape죠. 탈출, 브레이크. 자, 그러니까 지금 스위치 케이스문에서도 브레이크를 만나면 그 스위치 케이스문에 있는 중괄호, 즉 코드 블럭을 빠져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브레이크를 만나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여기 이 부분으로 나가겠죠. 이 부분으로 브레이크를 만나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숫자가 아닌 문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조금만 지워볼게요. 자, 만약에 숫자가 아닌 문자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에 있는 int a를 캐릭터로 바꿔줘야 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d 부분을 자, 다시 해볼게요. %d는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int는 여기 있는 int는 캐릭터로 바꿔줘야 되겠죠? 캐릭터로 바꿔줘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있는 %d 있죠? %d는 %c로 바꿔주고요. 자, 케이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 1, 2, 3 이런 된 부분을 문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문자로 바꿀 때는 자, 작은 따옴표 뭐 A, 작은 따옴표 소문자 A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활용해서 바꿔주어야 한다는 거죠. 뭘요? 이 케이스 띄고 1, 케이스 띄고 2라고 했던 이 1, 이 부분 없애주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작은 따옴표, 외따옴표로 넣어주셔야지 문자 상수를 인식해서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숫자가 그러니까 케이스문에서 이 조건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면 이렇게 외따옴표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요. 자, 만약에 5를 입력하면 어떻게 되죠? 5를 입력하면은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니까 디폴트 값인 입력 오류가 무조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5를 입력하면은 어떻게 돼요? 입력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거. 입력 오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참 입력 오류가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자바에서는
자, C 언어에서의 scanf와 같은 역할을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 하나만 알고 넘어갈게요. 바로 스캐너 클래스예요. 스캐너 클래스를 쓰려면은 이렇게 객체 선언을 해야 되는데 문법이니까 눈으로만 잠깐 봐주시고요. 이 문법은 위에 있는 이 import 문과 밑에 있는 next int 문 이렇게 세 개의 그 구성 요소가 필요해요. 이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전부 다 자바의 문법입니다. 키보드 값을 받고자 하는 문법. C 언어에서는 scanf죠. C 언어가 어느 방면에서는 좀 더 간결하고 편할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자바도 좋은 언어긴 하죠. 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C 언어와 자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건문 중에 스위치 케이스문, 그리고 if else문, 그리고 else와 디폴트의 차이점과 공통점, 브레이크의 의미, 이런 것들.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문자라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하는가,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값이 출력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